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눌러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게를 차리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월급 받는 근로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코리안 드림을 이룬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리안 자영업 드림을 이룬 사장님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장민호의 노래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리안 드림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뭐 사상 최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올해가 글쎄요, 내년에도 좀 늘어나겠죠. 물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나 그 지난해 좀 비교하면은 네. 많이 늘어났죠. 그게 아마 코로나19 상황에 네. 좀 정체되어 있던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고용 허가제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 뭐 16만 명. 네. 그다음에 뭐 전문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 국내에서 체류하는 그런 분들도 한 4만여 명. 그렇게 되니까 어떤 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로 네. 어쨌든 한국에 거의 이제는 왔다가 저는 출국해야 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 시스템이었다면은 네. 와서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예. 출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저는 시스템으로 좀 외국인 정책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이제는 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만큼 한국이 일하기 좋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이 될까요? 한국에 와서 정말 뭐 동남아 국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제3국 나라 가면 한국이 일을 하고 돈을 벌기에는 좋은 나라다 이렇게 네. 좀 이미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직접 이제 살아보시면 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의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네. 특히 뭐 동포들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미지 관련 이제 조사를 하면은 네. 뭐 좋아지는 많이 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도 이제는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네. 뭐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시면 네, 자영업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양꼬치 네. 그 식당을 1호점, 2호점, 3호점 막 이렇게 내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첫 경험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현상을 보면은 역시 한국에 와서 정말 단순 노무 일, 네.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모았던 돈을 넣고 이제 자영업으로 이렇게 진출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꼬치점 네. 초창기는 정말 양꼬치점이 상당히 대세를 이루었고 예. 그에 보면 뭐 샤브샤브 그것도. 또 마라탕 네. 마라탕. 네. 마라탕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는 저도 좋아하지만 마라탕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온 그 네네. 문화의 음식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거를 인수인계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또 네. 운영하시는 그런 좀 분들도 꽤 되시고요. 예. 직원으로 일을 할 때랑 네. 사장님이 되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직원으로 일할 때가 마음은 편하죠. 아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이렇게 고용주 사장으로 네.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내 사업체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럼요. 뿌듯하죠. 네. 이 외국인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2023년 5월경에요.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외국인 취업자가 그 당시가 87만 7천 네. 명 정도 됐는데 네. 한국 경제에 그 주는 경제 효과 네. 그게 175조 원. 오. 그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생산도 하고 일도 하면서 또 소비도 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취업자만 약 87만 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경제 효과가 이제 그 정도라고 하는데 예. 뭐 외국인 취업자가 아니라 그게 이런 전적으로 하면은 경제 효과는 훨씬 높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해에 175조 원이라는 건 큰 수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내국인만 나눠보면은 자꾸 이 경제 효과가 줄어드는데 네. 그거를 외국인 이주민들이 그거를 채워주고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또 발표한 걸로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외국인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네. 근데 이게 한 2배, 한 11% 정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네. 이 한국 10년 동안 이 경제 효과가 446조다. 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본력도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는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단지 이 단순 노무 일이 아니라 이 한국의 지역 경제라든가 네.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럴까 한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고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성공하신 분들 네.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글도 좀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도 줄 수 있고 저희들도 즐겁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노무 일꾼으로 와서 네. 자기만의 사업체를 일구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 네. 사실 중국 동포도 그렇고 고려인 동포들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또 이렇게 자기만의 사업체를 이루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냐면은 자기의 본국하고 이 무역 교류라든가 뭐 여행 관광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좀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예. 자, 행복의 통해 이런 글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의 채통에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권경석 씨 이즘 한글 서예가전에서 만난 사할린 아리랑이란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즘 한글 서예협회 이종선 회장의 초청을 받고 지난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 도착을 했다. 개막식을 마치고 30명의 작가가 내놓은 100여 점 되는 한국 전통문화 서예 작품들을 감상을 했다. 이종선 회장님이 축사를 부탁하셔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은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해방이 되었지만 억류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70년을 러시아 국민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한글이 있어서 당당하게 디아스포라와 고난을 넘길 수 있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러시아 전국에서 사할린에서만 한글판 새 고려 신문이 존재한다. 한얼 이종선 회장님이 직접 사할린 아리랑 작품 앞으로 안내를 해주셨다.
그동안 국악 신문 수요, 연재, 한글 서예로만 받아보았던 예술 작품을 직접 보니 감동이 밀려왔다. 특히 이 작품은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 공노원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뜨기 5일 전, 그러니까 2022년 9월 25일이다. 수요 연재로 나와서 더욱 스토리를 더하는 작품이다. 당시 9월 28일 양구 두타연에서 개최되는 PLG 축제에 인천과 양주에 사는 사할린 동포들이 초청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종선 선생의 사할린 아리랑 작품을 공노원 선생이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공 선생은 한월 선생의 한글 서예로 읽는 우리 음악 사설, 수요 연재 내용을 자라나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한글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부모들이 사할린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바로 아리랑이다. 당시 일하면서 힘들 때, 고향이 그리울 때, 결혼식 같은 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이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모이면 작대기로 장단을 두드리며 아리랑을 흥얼거렸다. 러시아나 유럽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곡은 없다.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서든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다. 올해는 파주에 정주한 150명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 15주년 기념 행사로 오는 23일 파주 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날 휘날레에서 사할린 가수들과 이해솔 명창이 관객들과 사할린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로 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사할린 아리랑 축제를 통해서 사할린에는 아리랑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에 2020년 사할린 정부는 우리에게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앞에 아리랑 공원과 아리랑 누각을 선사해 주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 불리는 전국 지역에는 아리랑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정선, 진도, 밀양, 문경, 상주, 영천 등 사할린 아리랑 공원에도 사할린 한인의 역사가 담긴 이 사할린 아리랑이 새겨진 사할린 아리랑 노래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파주에 정착한 150명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 15주년 행사로 네. 파주 아리랑 콘서트까지 개최를 하셨네요. 네, 지난 23일이라고 하니까 됐죠. 네, 한 달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제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이렇게 아리랑 물결이 퍼지듯이 네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은 사할린 아리랑 무슨 행사가 있으면 네. 그냥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 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사할린 아리랑 그 노래비도 좀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그럼 당연히 파주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사할린 동포 분들께서 네. 또 아마 협의를 하셔서 어디에다 딱 기념비적으로 세울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정말 우리 민족을 어떤 하나로 네. 묶어주는 그것 예. 같아요. 우리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할린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고려인 동포 160주년 이주. 네, 2주 160주년.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이 네.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이 안산에서 매년 고려인의 강제 이주 날을 하면서 예, 기념 행사인데 그때는 고려 아리랑이라는 고려인 노래를 네 있습니다.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화면에 올려서 네.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도 하나로 이렇게 묶는 역할을 했는데 이 중국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동포들도 뭐 연변 일기적 보면은 이
특히 젊은 층들이 아리랑 그룹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주 젊은 층들의 연변의 어떤 네. 그 음악 학원에서 출신들이 그래서 아주 중국에서도 어디 그 뭐랄까 경연대회 나가면은 네. 이 다 이렇게 등수에 들기도 하고 그렇죠. 크게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연변에도 뭐 축구 행사 같은 게 연변 축구하면 또 아유, 자랑스러운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연변 응원가로 불리겠군요. 아리랑이 또 응원가로 불리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게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거기에 네.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 있다고 하면은 이 늘 나오는 노래가 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입니다. 네. 중국 지역에도 저희가 아리랑을 한번 그 어느 지역에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네. 지역마다 아리랑이 네, 다 있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은 청주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청주 아리랑은 여기 우리 충청북도 청주가 예, 거기가 예. 원래 거기는 네네. 시발점인데 그분들이 일제 시기에 연변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그 노래 가사가 그대로 이 전승이 되어서 네.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청주에서는 그 아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주 아리랑, 그걸 이제 청주에 있는 하나의 극단이 그걸 알고선 와서 이제 그 무대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만큼 아리랑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뭔가를 그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할린 동포분들도 사할린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 와서도 참 한 대 이렇게 못 사고 지역마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이 아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그런 모습이 이 글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글을 보내오신 권경석 선생님, 전국 사할린 동포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네. 또 이즘 한글 서예가전 초청받아서 다녀오신 얘기를 써주셨는데 여기에 또 서예 작품으로 네. 사할린 아리랑이 전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흐뭇하시고 또 뭉클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기 편지 사연 보니까 이즘 한글 서예협회 이종선 회장님. 네. 이종선 회장님도 저는 좀 잘 모르는데 역시 뭐 사할린 동포 분이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서예 작품전을 이렇게 하셔서 정말 계속 이 한글 사랑에 대한 그런 모범을 좀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한월 이종선 회장님은 이제 서예가 협회에 아주 큰 네. 거목이시거든요. 한국 분이시고, 네. 네, 제가 착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종선 회장님이 정말 진짜 러시아에서 살아왔던 이 동포들의 그런 얘기를 네네. 이렇게 하셔서 살린에서 오신 회장님이신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아주 큰 행사를 보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아주 흐뭇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사할린 아리랑 노래비가 꼭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성애입니다. 사할린 본조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백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왔나 이으르님 따라서 내 역에 왔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가 살면은 몇백 년 사나 이 한 변 죽으면 그만인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춘 하늘에 잠빌도 많고 연애 가슴에 수심도 많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가 잘나
눈을 새기더냐 내 눈이 얻어봐 한 장이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사갈린을 좋다고 내가 왔나 일본 놈들 무섭에 내 역에 왔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조선은 따뜻한데 그 땅에 못 살고 내 역에 왔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훈춘시 유다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합니다. 밤마다 할머니 코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드르릉 드르릉. 오늘 밤에도 할머니의 코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한국에 간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시는가? 할머니, 전화 그만하세요. 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운다. 아이고, 너는 아픈 데는 없니, 아들아?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아 끌면서 잠꼬대를 하신다. 내가 아빠인 줄 아시나 보지? 또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신 거구나. 나는 할머니를 깨울 수가 없었다. 아들을 만나 즐거워하시는 할머니의 달콤한 꿈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내가 돈을 아꼈으면 아빠가 한국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스테이크, 치킨도 적게 먹고 학원도 작게 다니고. 이런 생각들을 하며 나는 할머니 곁에 꼭 붙어 누웠다. 아빠 대신 할머니를 꼭 껴안아 드렸다. 네, 다현이 학생. 아이고, 그 잠깐의 그 할머니와 할머니 코 고는 소리라서 저는 얼마나 재밌는 글인가 했더니 가슴이 좀 찡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아빠에게 전하는 네. 벨소리로 좀 재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또 할머니는 정말 꿈을 꾸시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그 우리 다현이 아빠를 만나시나 봐요. 꿈속에서.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죠. 그렇죠. 아, 또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걱정나겠어요. 이 아들이 또 이렇게 그 아주 뭐랄까요, 눈에 들어가지 않는 예쁜 딸을 엿다 놓고서 네. 한국에 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네. 할머니의 마음이 늘 아빠 그 아들한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디는 아픈 데니 없니라고 이렇게 잠꼬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요. 예, 건강하게 아마 잘 계실 겁니다. 가끔
통화도 이제 고고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통화도 좀 자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또 심리를 또 유다현 학생이 네. 잘 알고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준 거 보니까 예.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생각이 깊구나. 네, 아유 철들었어요. 네. 예, 유단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아빠도 건강한 모습으로 곧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현이 학생, 다음에 또 생활 속에 재미있는 글들 쓸 수 있는 소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재미있는 글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지가 불러주는 하늘바라기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흑룡강 지역의 소식입니다. 박영만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박영만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한마음 배구 협회가 성립 대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영안시 한마음 배구협회